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 편입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백은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편입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2023년 올해를 어떻게 보내야 내년 2024년에 여러분들이 편입의 문을 합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1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려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아셔야 될 테니까 걔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입 영어는 총 범위가 어휘, 문법, 논리, 독해 이렇게 4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어드린 숫자는요. 출제 비중이에요. 근데 이 출제 비중은요. 학교마다 사실은 정말 상이하기 때문에 제가 적어드린 숫자는 평균적인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를테면요. 홍대 같은 경우는 문법 그리고 어휘 중심이고요. 그리고 중대 그리고 또 성대 같은 경우는 독해 중심이고 그래서 학교마다 좀 상이하다고 일단은 알고 계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경향은 이러하니까 예를 두고 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휘 문제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가 동의어 내지는 특이하게 이대 같은 경우가 반의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문장을 주고 나서요. 밑줄 친 단어의 다음 동의어를 고르시오 라는 식으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이요. 여러분들이 다들 저는 문법이 약해요. 그리고 수능 때 문법 한 문제는 그냥 찍고 넘어갔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우리 시험에서도 문법 자체의 비중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5% 내지는 15%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밑줄형 어법, 다음 밑줄 친 부분 중에 어법상 틀린 부분을 고르시오나 빈칸에 어법적으로 맞는 표현을 고르시오. 그 토익형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이게 뭐냐 하실 수 있는데 논리는 쉽게 생각하면 빈칸 추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독해에서 묶어 배우면 되지 왜 굳이 떼어놨냐라고 물으신다면 빈칸 추론이 수능과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본적인 컨셉이 SAT나 GRE나 GMAT 같은 데서의 센텐스 컴플리션에서 따온 유형인데요. 기본적으로 문장의 호흡이 굉장히 짧아요. 뭐 이를테면 두 문장, 세 문장. 두 문장 내지는 세 문장의 문장에서는요. 주제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문장 간의 논리적인 관계만을 놓고서 문제를 풀이를 하셔야 합니다. 독해 빈칸 추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능 때 풀었을 31번부터 시작되는 그 문제 있죠. 걔는 글이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하나의 주제, 맥락을 보고 나서 그와 동시에 논리적인 관계를 봐야 되는 독해랑은 조금 유형이 상이하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묶어서 놨고요. 그리고 독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유형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중은 당연히 가장 높고요. 우리 수능도 그랬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형은 주제 제목, 빈칸 추론, 그리고 문장 삽입, 글의 순서 등등등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러한 다양한 유형이 조금 더 새로운 경향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각 학교별 출제 유형에서 전체적으로 더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체적인 출제 유형, 경향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요. 우리는 독해만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만, 자, 지금 이 문제, 한국외대 2019년 기출입니다. 제가 지금 얘를 풀자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지금 외대는 대표적인 완전히 독해 중점의 학교예요. 그렇다면 얘도 그냥 주제만 빨리 파악하고 문제 풀고 넘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은 스스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풀이함에 있어서의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답은 3번이었어요. 그런데 다만요. 2번에서요. substitute A for B와 그리고 B with A 이 표현의 차이점을 알지 못하면요. 2번을 고르고 나서 잘못 해석해서 그리고 나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았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요. 당연히 독해 능력이 가장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의 근간이 되는 문법이나 어휘가 되지 않으면요. 독해 문제를 풀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문법 어휘 버리고 독해만 해라 라고 하는 건요.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글만 읽으면 돼와 같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해서 당연히 저도 커리큘럼상 후반부로 갈수록 독해 중심으로 하기는 할 거지만 순서상 초반부에는 문법과 구문 독해에 힘을 실어서 공부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 1년 커리큘럼은 그를 반영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각 개별 커리큘럼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의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제가 문법 논리 독해 요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찍어 올려드릴 테니 지금은 큰 그림만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0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생각을 하셨을 때요. 본인이 수능 기준으로 불안정한 2등급 혹은 그 및 나의 영어 한 적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 스텝 0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혹여 수능 기준으로 1, 2등급이어서 꽤 영어를 못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공부를 2, 3년 이상 놓은 평균적인 편입생이라면 그러면 스텝 0부터 들으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수능을 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영어를 꽤 잘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스텝 1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0에서는 완전히 초심자도 이해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내가 어중간한 2, 3등급이라고 했었을지라도 내가 대충 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비어 있었던 개념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는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논리독해 같은 경우도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들을 바탕으로요. 어떻게 문장 읽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전체적인 큰 조망을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가 시작하기에 스텝 1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 스텝 0을 선수강하고 넘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 1, 2, 3은요. 전체적으로 다 패턴 이렇게 패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저는 전 영역, 모든 영역을 망라하는 패턴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문법 같은 경우는 5가지 패턴으로서 문제를 풀이를 해드릴 거고요. 논리 같은 경우도 5가지 패턴으로 묶어서 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 독해 같은 경우는 글의 유형을 7가지로 쪼개보고 그리고 그 유형에 맞게 어떻게 문제를 적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개별적인 문법 논리 독해 같은 경우는 각 개별 커리큘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도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서 말 그대로 개념을 배울 겁니다. 스텝 0의 개념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관사를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심 없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관사나 내지는 전치사 이런 지엽적인 개념들을 다 묻기 때문에 그런 지엽적인 부분들까지 전체 모두 총망라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기본과 응용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기본 강의에서는 챕터별로 문제를 엮어놨고요. 이를테면 동사, 준동사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한 복습을 하기에 유용할 것이며 문제의 난이도는 중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응용은 전체 문제가 다 섞여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시험이라고 하는 게 동사끼리만 나오고 관계사끼리만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섞어놨을 때 실제 실전의 형으로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는 중상 내지는 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논리도 기본적으로 스텝 1에서 기본 개념을 배울 거예요. 이를테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돼서 우리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 순접은 어떠하고 역접은 어떠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런 패턴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소위 낚시 선택지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되는지라고 하는 걸 GRE 문제를 통해서 배워 나갈 거예요. 그리고 스텝 2, 3 과정에서는요. 실제 편입 문제를 풀이하게 될 겁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난이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 2에서는 이를테면 건대나 홍대 정도의 상대적으로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푼다면 스텝 3에서는 서강대 내지는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독해도 기본적으로 난이도의 차이가 단계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텝 1에서는요. 글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예요. 우리 독해 지문이 상당히 글이 길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절대 시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글의 구조를 보는 힘을 키워드리는 단계가 스텝 1. 그리고 스텝 2는 유형별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를테면 순서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문산 문제 어떻게 푸는지, 물론 여러분들 수능 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편입 유형이 수능과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 편입의 유형에서의 순서나 삽입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스텝 2에서 할 거고요. 스텝 3에서는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는 장문 독해들 그리고 고난도의 소재들 이야기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과 학생들을 위해서 따로 커리큘럼을 묶어 놓을 텐데요. 우리의 이과 커리큘럼은 스텝 2까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아무리 자연계 이과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한양대, 서강대 최상위권까지의 학교를 노리고 있다라면 그러면 스텝 3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과 전용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걔를 한번 좀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휘는 100점 루틴이라는 교재가 3월부터 현장 기준으로 시작될 거예요. 100점 루틴은요, 기본적으로 어휘 중심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어휘를요, 기출된 모든 어휘를 다 엮어놨어요. 그런데 그냥 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던져드리면 교재로서의 역할을 저는 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출 문제를 ABCD 순서대로 엮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출문제를 사전 편찬식으로 찾아서 복습을 할 수 있게끔 구성해 놓은 교재여서요. 결론적으로 이 교재만 봐도요. 모든 어휘 끝나요. 100% 이 안에서 끝납니다. 물론 서강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 이 범위 벗어날 수 있으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틀려도 돼요. 그런 어쩌다가 나오는 단어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입을 더하느니 나온 것만 공부를 하셔도 충분히 합격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단어만 외워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라고 자부해 드릴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루틴이라는 말에 걸맞게 어휘뿐만 아니라 매일 문법과 논리 문제들도 풀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자습서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휘를 외우면서 매일 문법 논리 독해를 복습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의 과정을 끝나면 우리 현장 기준으로는 8월이 돼요. 그래서 9월부터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기출풀이에 적합한 시기는 9월이 맞아요. 이 사람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서 11, 12월부터 기출 풀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수능 때 수능 기출을 먼저 풀고 사설을 풀었습니까? 아니면 사설을 풀고 수능 기출을 풀었습니까? 당연히 기출문제가 무조건 교과서, 바이블이에요.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올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10개교를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근데 5개년을 푼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하더라도요. 이과 기출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 7, 80개가 넘어가요. 그걸 11월에 시작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두세 기출을 풀더라도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다 풀지 못하고 시험장 안에 들어가는 정말 재앙과 같은 일이 발생해요. 중앙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이를테면 중앙대 기출을 풀지도 않고 들어가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저는 9월부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난이도는 조금 낮은 학교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를테면 건대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난이도를 올려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좀 선택적으로 문제를 풀이하겠으나 우리 인강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전 학교 다 찍어놨어요. 정말 이렇게 전 학교를 다 찍은 강좌를 한 사람은 정말 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전학교 모든 강좌를 제가 다 찍어놨으니까 선택적으로 본인이 쓸 학교에 맞게 9월부터 기출문제 풀이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 기출도 따로 찍어놨어요. 여기서 이과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연히 수학 문제는 안 풀어요. Q&A 게시판에 어떤 친구가 물었던데 전 문과 출신입니다. 이과의 영어 문제를 풀이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없는 강좌들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이 이과 강의들도 모두 찍어놨으니 요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때는 뭐 할 거냐면 현장 기준으로는 11월, 12월이 될 거예요. 요때 백신 모의고사, 백은영의 신박한 모의고사의 약자인데 여러분들을 마치 백신 맞는 것처럼 미리 실전에 대비시켜준다라고 하는 취지로 만든 모의고사이며 적중률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적중시켰는지 제가 이따가 이 캡처본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올해 어떻게 나올지를 우리 시험 보기 2달 전부터 대략 20여 개의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책을 들고서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되겠으나 이게 또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따로 단권화를 시켜드릴 겁니다. 문법 논리 독해 총망라하는 한 권의 교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교재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리한 어휘책 요 단권화된 교재만 들고 시험장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
강의, 커리큘럼에서 모든 범위를 다 다루기는 할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막판 갈수록 나는 특히나 이런 영역이 약해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독해로 놓고 보면 연결사, 문장 삽입, 순서 이러한 등등등의 것들이어서 얘는 따로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텐시브하게 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특강 강좌를 준비해 놓을 것이고요. 그리고 전치사.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치사를 대충 읽거나 아예 안 읽거나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거나 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야기도 따로 묶어서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나 못 읽는 뭐 부정구문들, 비교급 구문들 등등등의 구문들에 대한 특강도 진행을 할 거여서요. 본인이 약한 부분을 따로 또 채울 수 있게끔 다양하게 강좌를 구성해 놨으니 이것은 선택적으로 수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 현장 수강생이 손필기를 했었던 노트예요. 제가 모든 문법, 논리, 독해 항상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1년 내리 수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시를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항상 문법 같은 경우는 일정한 표에 그려 나갈 거여서요. 5장의 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장의 표를 머릿속에 기억하면 모든 우리의 문법 출제 범위가 끝나게끔 대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중앙대 기출 제가 전에 손필기를 해드렸었던 것인데, 기호도 항상 일정하게 쓰고, 여기 노란색 쳐져 있는 게 독해 핵심 문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 분석 같은 것들도 친절하게 손필기를 통해서 해드리고, 그리고 이 패턴도 늘 정해져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써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얘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문 적중을 한 부분을 수업을 캡처한 것입니다. 한양대 21번, 17번 기출 완전히 적중했어요. 그리고 성대 같은 경우도 지문 완전 적중. 뭐 그냥 비스무리한 소재가 겹쳤다 이게 아니라 완전히 지문이 그대로 나올 정도의 적중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0% 적중이에요. 우리가 배운 시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카톡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을 치고 온 친구가 뭐 단대에서 똑같이 나왔다. 그리고 뭐 홍대 뭐 정리해준 소재가 엄청 나왔다. 어떤 건 문제랑 빈칸이 완전 똑같이 나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막판에 절 잘 따라오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 우리 2023년 1년 잘 보내보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드릴 3가지 약속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문법, 논리, 독해 그 어떤 영역 모두 망라하면서 정해진 패턴으로만 문제를 풀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학 문제를 풀듯이 어떤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반응할 수 있으면 그것을 체화할 수 있도록 1년 내리 강의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교재에만 패턴이 먹혀. 근데 실제 문제는 안 먹히네. 이런 것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년 내리 문제 똑같이 풀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똑같이 얘를 써먹을 수 있게끔 1년 내리 체화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스텝 1부터 뭐 1, 2월 달 강의부터 완전히 어려운 강의 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쉬운 강의 이런 강의는 완전히 지양하겠습니다. 스텝 0, 1, 2, 3 단계가 정말 다른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를테면 7, 8월에 공부를 시작하는데 나는 상당히 영어를 잘해. 그러면 스텝 3, 4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아직 완전히 실력이 부족한 상황이야. 그러면 스텝 0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실력에 알맞게 그렇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각 스텝에 적합한 난이도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든지 잘하는 친구든지 뭐 완전히 노배든지 유배든지 따라올 수 있게끔 강의를 구성해 놓았으니 이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적중시켜 드린 거 보여드린 것처럼요. 정확한 분석으로 끝까지 합격을 책임지는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출은 안 찍고 어떤 기출은 찍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학교 뭐 어떻게 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학교들 다 대비시켜 드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특히나 우리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자소서까지 받으려요. 자소서를 제가 어떻게 보냐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또 문과다 보니 글쟁이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자소서들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으니 1년 동안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인강이든 현강이든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제가 장담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편입을 시작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 그리고 많은 또 시련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정말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제자리에서 열심히 저의 일을 다 하면서 응원을 하고 있을 테니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오면서 1년 열심히 해서 네, 내년에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도록 합시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